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MLB를 대표하는 역대 최고의 포심 투수 10인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세 번째 편, 이 선수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 펠러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펠러 선수는 1918년도에 태어나서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리브랜드 가디언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수 생활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1936년도에 데뷔해서 1941년까지, 그리고 1945년부터 1956년까지 4년의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시즌을 뛰었어요. 그러면서 570경기에 나와서 484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고요. 통산 266승, 162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했습니다. 3,827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2,581개의 삼진, 그리고 1,764개의 볼넷을 주면서 모두 8번의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요. 15살 때 이 선수가 동네 야구팀에 처음에 야수로 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본인이 뛰던 팀에 선발 투수가 부상을 당해서 마운드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눈에 띈 거는 16살 때 지역 고교 야구 대회에서 공을 던지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스카우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이 팀 말고도 3개의 팀이 이게 뭐야? 이 선수 뭐지? 엄청나게 빠른 볼 던지는데 제안을 했었는데 아버지하고 밥 펠러 선수 이 두 명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아니면 안 뛰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사인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이 얼마냐? 1달러입니다. 1달러. 당시 밥 펠러 선수를 영입했던 스카우트 이름이 사이 슬레니카라는 분이었는데 이 선수의 IQ가 높고 낮고 배짱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다.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할 어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당시 1936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인데 이때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를 데뷔를 시켜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시범 경기에 밥 펠러를 등판을 시킵니다. 그때 딱 3이닝을 던지고 내려갔는데 9개의 아웃카운트 중에서 8명을 탈삼진 처리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 야구 규정, MLB의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추어 팀만 아마추어 선수를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밥 펠러 선수는 아마추어 신분이었었거든요. 근데 프로팀하고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 당시 랜디스 판사죠. 커미셔너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밥 펠러 선수의 아버지가 우린 그럼 이거를 법정 투쟁까지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중재안을 내놨냐면은 이 선수가 뛰는 팀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보상을 해줘라. 그게 얼마냐? 7,500달러. 그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정도를 보상을 해줘라. 결국 클리브랜드 소속 선수가 된 겁니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건이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신문 기자가 그런 정도의 돈을 지불을 했지만은 홍보 효과는 몇 배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밥 펠러 선수의 뛰어난 활약상을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서 1936년도 8월 17살의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와 상대를 해요. 공식 경기, 정식 경기에는 첫 등판을 하게 된 거죠. 이때 탈삼진 15개를 뽑아내면서 4대1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3주 뒤에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와의 경기에 등판해서 17개의 탈삼진을 잡아냅니다. 이 17개의 탈삼진은 당시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아까 말씀 시즌이 끝나면은 고등학교를 다시 가서 졸업장을 따야 되니까 다녔다고 하는데요. 고교 졸업식,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미 그때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이미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선수가 그때 막 뭐 규정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러면서 전국 신문에 도배가 된 거예요. 엄청난 유명세를 데뷔하자마자 밥 펠러 선수 타게 됩니다. 데뷔한 그 이듬해 1937년 4월 시즌이 딱 시작할 무렵에 타임지에서 밥 펠러를 커버 페이지의 인물로 선정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1938년도에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1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당시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밥 펠러가 공은 빨랐는데 컨트롤은 오락가락 했다고 합니다.
그 시즌 1938년도 시즌에 탈삼진을 240개를 잡아냈는데요. 볼넷 허용이 208개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삼진을 하나 잡아낼 때 볼넷 하나를 줄 정도로 컨트롤은 오락가락했지만 공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 공의 빠른 스피드만으로도 타자를 압도를 했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 이 선수가 공이 너무 빠르니까 스피드를 테스트해보자. 스피드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은 공을 던지는 스피드를 오토바이를 달리게 해서 그 스피드하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서 있고 공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거죠. 달려오고 이 선수를 지나칠 때 이 선수는 던지는 거를 하게 했어요. 그 당시 오토바이가 바펠로 선수를 지나칠 때 스피드가 138km로 지나갔답니다. 이때 바펠로 선수가 던진 공을 오토바이 스피드랑 비교를 하니까 98.6마일을 던졌다 그래요. 그럼 지금 스피드를 따지면 거의 159km에 가까운 구속을 던졌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계산이었다 그러죠. 나중에 그 자료 화면을 가지고 현재 그런 기술로 다시 재측정을 하니까 104마일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167km. 1940년도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선수가 104마일의 빠른 공을 던졌다는 겁니다. 조 디마지오가 본인이 본 최고의 빠른 볼이고 이거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공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자, 그리고 1941년도에 팀에서 사장이 재계약을 하자. 시카고로 와. 그래서 그 호텔에서 만나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고 합의를 보고 이 선수가 숙소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벌어졌죠. 진주만이 일본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자원하라고 자원 포스터 붙은 걸 봤대요, 길거리에. 그거를 보고 바로 들어가서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의 선수 생활 공백기가 군 입대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이 선수가 공군 파일럿이 되기를 원했는데 청력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력 테스트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해군 행정부로 시작했는데 바펠러 이분이 나는 내가 행정하는 거 싫어. 나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 결국은 자원을 또 해요. 함정의 기관총 사격수가 됩니다. 미국의 함정 중에서 알라바마호라고 되게 유명한 함정이 있어요. 그 배의 기관총 사수로서 근무를 하고 정말 여러 차례 큰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그 명성 때문에 뭐 어디 친선 경기, 군대팀 위문 경기점 이런 데 많이 갔었는데 이 선수도 슬라이더를 그래서 군대 생활에 하면서 슬라이더를 익혔다는 또 재밌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8월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전쟁 4년 동안 자원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뛰다가 돌아왔다. 막 카퍼레이드 시켜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한테 진정한 영웅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환영사를 본인한테 맡겼는데 거기서 바펠로 선수가 되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영웅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사한 그런 군대 동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되게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빠른 볼로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펠러에게 한 가지 불행한 사고가 생깁니다. 1947년도 비 오는 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투구라는 중에 삐끗해요. 미끄러진 거죠. 그라운드가 미끄러우니까. 허리 부상으로 빠른 볼의 위력이 그때를 기점으로 위력이 감소를 하게 돼요. 바펠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경기 이후 나는 한 번도 내가 예전에 던졌던 빠른 볼을 던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의 마지막 우승이 1948년도 본인이 물론 참석을 하고 패전을 당하게 돼요. 주심에 그러니까 심판에 오심이 나왔기 때문에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팀은 우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월드 시리즈가 유명한 게 클리브랜드의 마지막 우승했던 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한 경기 최다 관중이 동원이 됐는데요. 86,288명이 그 경기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1956년도 12월 달 은퇴를 선언하고 시간일은 1962년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이 선수가 4년간의 군 그런 복무로 인한 공백기가 없었더라면 통산 350승 3,883진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바펠러기 때문에 한 시즌에 20승 이상은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추인수 선수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 뛰던 당시에도
이분이 가끔 경기장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2010년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당시 역시 그를 상대했었던 테드 윌리엄스, 메이저리그에서 몇 손가락에 뽑히는 대타자였었잖아요. 내가 바펠러랑 상대하는 걸 알게 되면은 사흘 전부터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바펠러 공을 칠 수 있나. 그 정도로 바펠러의 빠른 공의 위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